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비례대표 남윤인순입니다. 예, 저는 최근 공익 제보자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던 서기관의 비리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복지부 기자실에서 그 브리핑을 했는데 차관님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브리핑 하셨다는 보고 예, 받았습니다. 어느 분인지는 파악하셨나요? 아직 거기까지 사람 그 이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예, 있는 빨리 그런 파악을 상황입니다. 해보시고요. 제가 그 공무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음성이 담긴 지금 녹취 파일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를 드릴 테니까요. 좀 가져가셔갖고 철저히 좀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지금 제가 그 공익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은 첫 번째가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게 대외협력비로 카드 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 서기관이 자녀 유약자금을 제공을 받은 그런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현금으로까지 100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 근처 식당에서 100만 원을 성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행위가 이 공무원 하나였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부 안에서 혹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좀 감사를 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모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이제 국정감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그 7개월 19일째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좀 낙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뭐 국민도 바랬고 민주당도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 중요한 책무를 좀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에는 실천 의지가 없는 그런 캠페인성 공약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9월 26일 날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과를 했고,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정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예산 맞춤형 복지로 전락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그 부자 감사를 처리하고 복지 재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도 거기는 동의하시죠? 예, 우리나라의 그 복지 수준이 더욱더 확충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생산된 문건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인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비공개 사유는 뭐 개인적인 정보라거나 국가 안전보장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 비공개된 문건을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은 다 90% 이상 또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보를 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보 공개율이 50% 수준에 불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싶은데요.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의 질의와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안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추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됐는가. 8월 30날 청와대에 뭐 대면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그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한 거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조정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과 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조정했는지 정책적 혼선이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분명히 이렇게 만들 때는 재정 추계 자료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출을 못해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과연 이거를 제대로 그러면 추계해서 만들었나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복지부표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따 계속 이제 그건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양천 차관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과연 복지부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재정추계도 복지부가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기획해서 보건복지부에 내놓은 것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만들었어요? 했습니다. 추계나 뭐 이런 거 다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의 다른 수급액을 비교해 보니까 국민들이 기대 연명까지 살 경우에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저기 또 띄워놨고요. 여기 도표로도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젊은 세대 정도만 손해를 보지 않나, 40, 50대만 손해를 보지 않나 봤는데요. 사실은 기대 연명까지 넣어서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니까 이건 다 복지부에서 만든 국책연구원 자료를 근거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74세 노인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자기 기대 연명까지 다 해서 받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74세를 분기점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차관님께서는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인용을 해주신 이 자료는 입법조사처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 입법조사처에서 저희가 뭐 정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한 전제하고 굉장히 다른 예.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요. 앞에서 예,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 입법조사처가 뭐에 근거해서 자료를 만들었나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KDI하고 국책연금연구원 여기서 나온 A값하고 물가 상승률 여기 다 추계해 놓으셨어요. 여기 이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이런 자료를 갖고 만든 거지 그냥 아까 차관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거 추계해서 그렇게 나올지 모른다,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 추계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A값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3점 내지 5% 이상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1.5에서 2% 내로 상승을 하면서 차이가 있어요. 예, 의원님 수치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셨다시피 거기 보시면 기대연명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수치들이 30세인 사람이 기대연명이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75세는 기대연명이 더 많고요. 30세는 또 기대연명이 더 짧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보충 질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윤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